대한민국 만세! 예다리. 이제 오늘은 상해에서 첫 라이딩을 해볼 겁니다. 상해에서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직접 DDGK 수화물로 에이스 오픽스 D10을 챙겨왔고요. 한번 달려보면서 정말 여기가 달릴 만한 곳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, 또 만약에 괜찮다면 경로 파일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링텐이고요. 링텐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. 고고링! 그리고 너무 좋은 건 이렇게 바로 호텔 숙소 앞에 자전거 길이 바로 나 있어요. 자전거 길이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같이 달리나 봐요. 지금이 오전 9시거든요. 딱 중국 상하이의 출근 시간일 것 같아요. 여기 추월이 왼쪽으로 하는 건가? 확실히 자전거 길이 오토바이랑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네요. 오토바이들이 빵빵대니까 엄청 놀래.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잘 되는 지도 어플이 뭘까 제가 한번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요. 일단 구글 맵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 지도도 어느 정도는 먹히는 편이지만 약간 완벽하진 않고, 제일 좋은 어플이 고덕 지도라고 해요. 그래서 고덕 지도에 좌표를 마킹해서 만들어 왔는데요. 이 경로가 재밌었으면 좋겠네. 그리고 저기 보이는 파란색 자전거가 이게 상해 공유 자전거인가 봐요. 따릉이 같은 거지 않을까요? 근데 이게 대만 자전거 여행 때에 비하면 완전 양반이에요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 양반이다. 사람들이 이미 출근을 한 건가? 차가 많이 없고 자전거도 많이 없네요. 나이스 타이밍. 확실히 달리니까 시원하다. 이건 뭐지? 벤츠 아레나? 약간 전 세계 벤츠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 거지 않을까요? 와, 오토바이가 막 사방에서 오니까 정신 못 차리겠어. 저는 그냥 제 갈 길 방향 그대로 가면서 좌측은 신경 쓰되 우측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공유 자전거가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. 자전거 길도 이렇게 따로 나 있기도 하지만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. 그냥 신호등만 잘 보고 자전거 길만 잘 따라서 가면은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으로선 더 타봐야 알겠지만. 그리고 고덕 지도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줘요. 그래서 지도에 좌표만 제대로 찍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낯선 땅에서 달리는데 문제가 없네요. 와, 여기 너무 좋다. 이게 다 자전거 전용 도로고 우측에 한 차선이 인도인가 봐요. 지도에 좌표를 3개 정도 찍어 왔는데 이 공원이 바로 첫 번째 경유지입니다. 너무 좋다. 자연 그 자체. 여기서 한번 공원 한번 즐기고 가보겠습니다. 제 공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. 와, 제가 생각했던 중국이랑 거리가 좀 멀어요. 와.
좋다. 예다리 구독, 좋아요. 오, 자판기가 저런 식으로 돼 있네. 미야오. 라메다 EBR 잘 쓰던 할인 코드는 링 예다링. 약간 우리나라에서 하는 한강 그 에어로빅 같은 건가? 재밌네요. 뽕짝 뽕짝 뽕짜자 뽕짝. 아, 확실히 오늘 날씨는 더운데 이렇게 그 나무 아래로 달리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. 약간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라이딩? 상해가 도시다 보니까 이런 라이딩을 꿈꾸지는 않았었거든요. 근데 예상 밖의 이런 라이딩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. 여기 자전거 길이 정말 잘 돼 있네요. 또 여기는 공원 길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같이 공유도 안 하고 더 좋아요. 차도 쪽으로 가면은 차도 옆에 한 차선 이렇게 자전거랑 오토바이가 공유하는 도로가 한 차선씩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오토바이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많이 하고 막 제가 그 소리에 놀래기도 하고 막 여기가 훨씬 좋네요. 근데 유일한 단점이라면 자도에 이런 턱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뭐 속도를 내면서 달릴 수는 없다. 왜 계속 길을 벗어났대지 갑자기 또? 오, 멋있다. 나는 무술인이다. 오.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이 풍경. 우와. 아, 고덕지도가 진짜 친절해요. 방금 오랫동안 자전거를 주행했으니까 잠시 쉬어서 휴식을 취하래요. 근데 무시하고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. 그랬더니 계속해서 알림이 울려요. 오. 우와, 저게 그거네요. 그 상해에서 가장 야경이 아름다운 곳 동방명주. 저기는 밤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.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대요. 와, 여기 동방명주 엄청 크게 있다. 아, 이 코스는 밤에 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
제가 사실 이렇게 지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지금 지도를 처음에는 따라서 가다가 지금은 약간 무시하고 그냥 자전거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어쨌거나 길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중국 상하이 라이딩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어요. 뭐 차도 많고 오토바이랑 같이 달려서 힘들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,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랑은 거리가 먼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별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타자 하고서 이렇게 에이소픽스 D10을 끌고 나왔는데, 와, 기대 이상입니다. 인프라가 우리나라보다 어찌 보면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이 턱만 없으면 참 완벽할 것 같은데, 와, 너무 좋네요. 약간 우리나라의 한강 자전거 길 같은 느낌도 들면서 또 다른 느낌이에요. 아, 근데 유일한 단점이 이게 코스가 강 주변을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코스잖아요. 그래서 약간 질린다, 이제. 약간 물렸어요. 그리고 아직 15km 정도밖에 못 탔는데 약간 허기가 지네요. 오늘 조식도 빵빵하게 먹었는데 왜 그럴까? 어? 소화가 벌써 다 됐나 봐요. 아, 이 QR로 결제하는 거구나. 너무 신기하다. 약간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 그런 건가 봐요. 아, 그리고 중국이 신기한 게 여기는 실물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. 거의 다 알리페이나 뭐 위챗페이 그런 이제 핸드폰이 있어야지만 카드를 등록을 해가지고 다 결제가 가능한 게 너무 신기해요. 아마 이것도 QR로 하는 거겠죠? 뭐 현금, 카드, QR 다 되나봐요. 저는 중국에 왔으니까 또 알리페이 써봐야겠죠? 이거를 뭘 먹어보지? 복숭아, 오렌지, 복숭아 땡긴다. QR? 아, 스캡? 아, 됐다. Pay now. 오, 됐다. 오. 오. 와. 굿. 저건 또 뭔 소리지? 뭐지? 문화 충격. 가래 소리 계속 들려? 마셔볼까요? 이거 뭐 약간 복숭아 맛 아이스티인가? 리치네, 리치? 오. 여기서 원래 더 쭉 가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한 20km 정도를 탔고요. 여기서 다시 왔던 길 그대로 올라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터로 가볼 예정입니다.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. 때마침 또 숙소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그 근처에서 뭐 좀 배 좀 채우고 다시 호텔로 복귀하면서 이번 라이딩 한번 마치도록 해볼게요. 예다리 구독, 좋아요. 상해 와서 페리까지 타보네요. 어쩐지 그 맵에 그 요금소를 지나치지 않을 수 없음이라고 떠가지고 무슨 톨게이트라도 지나나 싶었는데 이 페리였어.
그리고 엄청 저렴해요. 이 위안인데 거의 한국 돈으로 4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뭐 트라이플드로 이렇게 여쭤보니까 접어서 당연히 탈 수가 있고요. 자전거에 대한 추가 요금은 따로 없다. 와, 좋다. 저기 동방명주? 저것도 보이고 뷰가 끝내주는데요? 어? 뷰가 끝내줘. 이제 어느덧 12시가 됐어요. 12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페리를 타게 된 이유는 솔직히 자전거 길로만 가면은 페리를 탈 이유는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터 그쪽으로 가보고 싶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페리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근방에서 먹을 걸 먹고 이제 오후에는 자전거 박람회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딩은 이제 먹고 끝! 먹고 택시로 복귀를 할게요. 참 트라이폴드의 장점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컴팩트함, 휴대성과 편리함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페리도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탈 수 있고 택시도 그냥 불러서 접어서 타면 되고 되게 부담이 없어요. 매우 만족합니다. 오, 거의 5분 만에 도착한 것 같아요. 타투도 하나 생겼어요. 어때요? 아쉽게도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래요. 대한민국 만세! 맛있다.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? 말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임시정부 터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오긴 왔거든요. 바로 신천지라고 합니다. 그 신천지는 아니고요. 여기 이름이 신천지래요. 그래서 여기가 관광하러도 많이 오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뭔가 핫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카페든 식당이든 뭔가 구석구석 뭐가 많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약간 아울렛 같아요. 아울렛 느낌이 난다. 그리고 되게 관광지 같아요. 여기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이름이 신천지라고 하니까 너무 딱 잊어버리기도 어렵고 되게 임팩트가 강해요. 그 옛날에 주택가였대요. 주택가를 개조해서 만든 약간 이런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. 예다링